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시각각의 정철진입니다. 요즘 아기자기하고 이색적인 카페나 맛집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권에도 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대로변 위주의 이 중심 상권이 형성됐다면은 이제는 뒷골목이라고 불리는 이면도로 상권이 급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은 임대료도 저렴하고 또 소규모 이색 상권이 많은데 주로 소상공인들의 가게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런 뒷골목 이면도로 상권, 이곳에서 앞으로 더욱 좋은 소식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소상공인 시시각각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취재 보도하는 시시각각 플러스 코너입니다. 지난 5일 광주 지역에서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서로 돕고 엮어주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 2월부터 6개월 동안 꾸준히 이어져 왔었는데요. 행사를 주최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참여했던 분들 모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서로 돕고 엮어주기 행사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이석재 기자? 네, 이석재입니다. 이 정식 명칭이 소상공인 전통시장 서로 돕고 엮어주기 행사입니다. 그렇죠? 네네. 그동안의 이 행사 진행 경과 과정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지난 2월부터 이어져 왔던 소상공인 전통시장 서로 돕고 엮어주기 행사가 지난 5일 광주 무등산 자락에서 열린 광주 전남 지역 행사를 마지막으로 그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출범 이후 지난 2월 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광역권 11개 지역을 순회하며 이번 엮어주기 행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예. 11차례에 걸쳐 치러진 이번 행사에는 연인원 약 2,500여 명이 참가했고 이동거리는 무려 3,052km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를 통해 제품 판매와 구직, 홍보와 마케팅 등 각 분야별로 총 145건의 엮어주기 성과가 나왔습니다. 이 엮어주기 행사가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에서도 이 아이템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근데 벌써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석재 기자, 이 엮어주기 행사에 대해서요, 근본 취지라고 할까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고 가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번 엮어주기 행사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한 소통과 화합을 목표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의욕적으로 진행해온 프로그램인데요. 예. 그동안 이와 비슷한 행사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로 간담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공공기관 관계자와 대기업 임원 등이 야외 활동을 함께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영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이석재 기자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명칭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엮는 거고요. 또 여기에 중소기업까지는 글쎄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기업 관계자들도 그동안 행사에 많이 또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이번 엮어주기 행사에는 소상공인 관련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은행과 대학 관계자들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까지도 함께 참여했는데요. 강원 지역에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일궈진 성과를 바탕으로 마트 의무 휴업일이 되면 이마트 춘천점이 소상공인들에게 공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해피데이를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예. 소상공인과 대기업 간 상생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는데요. 예전 간담회 방식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들에게 지원을 요청하면 형식적인 대답만 돌아오곤 했지만 서로 직접 얼굴을 마주하는 엮어주기 행사에서는 참석자들 간의 격이 없는 대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게 아마도 인간적으로 더 친해지는, 왜냐하면은 직접적으로 얼굴을 보니까 말이죠. 또 네네.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6개월 동안 성과들이 참 많습니다. 구구절절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 엮어주기 행사가 어떤 방향, 어떤 모습을 띠게 될까요? 네. 이번 행사는 회를 거듭할수록 참가 인원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특히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참가자들은 서로 자체 모임을 결성해 간담회와 정기 모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앞으로 추가적인 성과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행사를 주관해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앞으로도 행사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한 상생과 소통의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이 엮어주기 행사의 근본 취지처럼 소상공인 또 전통시장 상인,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한데 모여서 상생하는 그런 우리네 한국 경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석재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에 위치한 NC백화점이 일부 업무용 시설을 판매 시설로 바꾸는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당초 오픈할 때 소상공인들과 했던 약속을 깨는 그런 행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천시의 소상공인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고요. 관련한 내용 이천시 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 이병덕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병덕 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 NC백화점 문제입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NC백화점 문제 이야기하기 전에 경기도 이천시 상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천시 상권 어떤 모습을 띠고 있습니까? 네, 이천시는 수도권 정비법 규제로 인하여 인구 22만 도시가 10여 년간 정체된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예. 이천에는 약 11,000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내 인구가 7, 8만이 안 되는 지역에 예. 300평 매장이 15개가 있으며 예. 그 SMS법에 관계되는 그 안에 또 7개가 있습니다. 예. 이천시주의 친세계 7시 롯데 아울렛으로 인하여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덧붙여 NC백화점이 시내 중앙에 오픈하여 시내 상권은 폐사 위기에 있습니다. 이천시 자체로는 아마 그렇게 큰 상권이 아닌데, 그렇죠? 네. 외부 유입을 좀 염두에 두면서 이런 대형 유통체인들이 좀 모여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회장님, NC백화점 용도 변경 문제는 뭐 갑자기 나왔던 게 아니라면서요? 기존에 처음 입점할 때부터 많이 이야기가 오고 갔었습니까? 네네네네. 예, 어떤 내용이죠? 이 건물이 네. 14년 전에 허가를 득한 건물인데요. 4, 5개월 전에 NC 측에서 인수를 해서 이걸 오픈을 했습니다. 네. NC백화점 측과 저희 소상공인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NC 측은 우리 소상공인회가 제시한 교통영향평가와 공청회, 판매 품목 협의 등을 무시하고 그냥 뭐 일말에 무시해버리고 그냥 오픈을 했습니다. 예. 예, NC백화점은 지하 6층, 지상 11층의 규모로 판매 시설과 8, 9, 10층은 업무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요. 예. 이제 와서 다시 3계층에 대해서 판매 시설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8층, 9층, 10층을 이제 샵으로 업무용이죠. 바꾸겠다 이겁니다. 예. 예. 그리고 분명한 것은 아울렛 중심이 되는 매장을 형성한다고 저희한테 얘기해놓고 예. 이제 와서 뷔페 음식점하고 주방기구, 주방용품들을 진출하려고 예. 업무용 시설을 판매 시설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그 8층, 9층, 10층에 식당도 들어오고 뭐 이런 좀 네네. 그렇겠죠? 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회장님 이제 당초에 NC백화점 입점하고 오픈할 때 이게 한번 반려가 됐다면서요? 예, 반려가 됐었죠. 근데 지금 채 한 뭐 5개월도 안 됐습니다. 2개월인데 네네. 왜 다시 또 재신청을 하게 된 걸까요? 네, 그 11층에 있는 애슐리라는 그 뷔페 음식점이 전국 판매장 순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매출 확장을 핑계로 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죠. 뷔페 예. 음식점을 늘리려고요. 예. 그 판매 시설로 용도 변경이 되면 예. 뷔페 음식점을 다른 시작으로 다른 업종의 매장들이 들어서는 거는 불보듯 뻔하게 보이는 겁니다. 저희하고 그러니까- 약속했던 예. 그 아울렛 형성이 아니라 예. 전 품목이 그냥 뭐 잡아서 다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1층에 뭐 애슐리라는 뷔페 식당이 있는데 이게 잘 되니까 예. NC백화점 입장에서는 뭐 밑에 3계층도 바꾸면은 더 잘 될 수 있겠다. 그렇죠. 이런 보관 계획 분석을 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재신청을 하게 된 건데, 용도 변경 네. 신청을 하게 된 건데, 만에 하나 8층, 9층, 10층이 판매 시설로 바뀌게 된다면 네네. 이천시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영향 미치게 될까요? 많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천 시내에 그 뷔페 식당들이 한 15개가 있어요. 예. 근데 현재 불안정한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폐사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리고 일개층은 그 주방용품과 주방기구와 그 뭐 직원 문화공간이라고 하고 있는데 예.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이천 시내 경제 상황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주위에 계속 유통점들이 진입으로 인한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네.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일단 신청은 들어갔고요. 뭐 당국에서 이천시 당국에서 판단을 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소상공인들 뭉쳐 있고 나름대로의 대응 계획 세우시고 계실 줄 압니다. 네. 어떻게 또 앞으로 일 처리를 진행하실 생각입니까? 뭐 자본주의 시장에서 뭐 하겠다는데 저희가 반대는 못 하겠지만 예. 정말로 이천시가 지금 22만인데 30만 인구가 된다면 저희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22만 도시가 10년간 정체된 수도권 정비법으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천시가. 예. 네. 현 시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고 그 소상공인들에게 본래 약속한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이 사항이 시행되지 않으면 저희는 당신 농성과 릴레이 시위, 대형 집회 등을 통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문제가 서울 인구가 경기도 유입으로 인해서 이게 대형 유통점 및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 진출로 인해서 서울에 인근, 예. 서울에 있는 서울 인근 경기도 31개 시군의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이 고사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예. 그 예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수원시 롯데 쇼핑몰이 그 한 예입니다. 그렇죠. 예. 예. 전통시장 상인들이 문을 닫고 지금 수원역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어저께 들은 바로는 그 한 분이 단식 농성하다가 실신을 해서 병원으로 그래요? 이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연결했었거든요, 지난주에. 예. 근데 지금 수원은 예. 제가 이제 경기도 그 서로덕고 엮어주기 네. 회장을 맡고 있어서 제가 가봤습니다마는 예. 심각한 상태입니다. 예. 대형 유통점들의 진입으로 22개의 전통시장들은 거의 문을 닫아야 될 상황입니다. 예. 바로 이것이 이천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NC백화점에게 엄숙히 경고하겠습니다. 예. 이 사항을 원칙적으로 안 할 시에는 경기도 및 전국 소상공인들과 힘을 합쳐서 NC백화점 불매운동을 벌일 것입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이 3계층을요,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아울렛 중심으로 간다면 어느 정도 좀 타협점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저희는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은 예. 그게 14년 동안 죽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예. 그 상권이 살아나는 거 저는 찬성한다 그랬어요. 근데 뭐 식당이니 그것만 뷔페니 뭐 지켜달라는 이런 얘기죠. 가게들은 안 된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네네. 그것도 당초 약속과도 틀리고. 네. 완전히 알겠습니다. 저희를 무시한 처사죠. 거기 지금 교통이 네네. 오후가 되면 완전히 정체가 돼가지고 움직이질 못합니다. 더군다나 여기 이제 예.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장날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네네네. 예. 네. 앞으로 관련한 소식들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에 더 네. 많이 연락 주시면 저희도 한번 심층적으로 따라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천시 소기업 소상공인 연합회 이병덕 회장이었습니다. 우리 고유의 선과 색이 다른 나라의 어떤 의상하고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을 잘 살려서 디자인과 색상을 입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4학년 때부터 전통과 역사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예절 교육이 자연스럽게 교육되면서 우리나라의 한복이 항상 가까이 있는 한복으로 자리매김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전통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연관된 교육 시스템이 되면 우리가 기술 이전에도 굉장히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또 전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25일엔 소상공인들에게 뜻깊은 대회가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열렸던 전국 소기업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 교류대회인데요. 다양한 분야의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회를 주최한 인천 소기업 소상공인협회 홍종진 회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진 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대회가 말이죠. 이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인 모임이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일단 이번 네네. 대회를 주도하셨죠. 이 인천 소기업 소상공인 협회에 대한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협회는 생긴 지가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예. 그리고 한 50인 이하의 이제 소기업과 10인 이하의 소상공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단체입니다. 예. 이들은 이제 저희가 모여서 이제 필요한 또 애로사항이나 정부, 필요한 정책 이런 것들을, 시나 또 정부에, 저희들이 좀 제청하여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단체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 인천이 붙어 있으니까요. 이제 인천 네. 쪽만 커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모임은 실은 전국 단위의 대회였죠. 교류대회였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전국적인 모임을 주도하게 되신 계기라고 할까요? 좀 이유가 예, 예. 있다면 어떻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저희 협회 회원들을 1년에 한 번씩 네. 한 200여 명과 같이 이제 교육도 하고 또 워크숍을 좀 병행하는 행사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저희들이 좀 약간 한계를 느꼈고 예. 또한 이제 전국에 모신 지역마다 소상공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의 또 어려운 점들이 있었을 텐데 예. 이것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를 한번 만들어보자. 예. 더 큰 뜻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을 처음으로 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요. 예. 인천 아시안 게임하고 좀 관계가 있을까요? 있죠. 예. 저희가 올해 아시안 게임은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 인천만의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인천도 알리고 또 대한민국에 또 전 세계에 알리는 또 그러한 예. 계기가 돼 있는 그런 행사고요. 또 금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럴 적에 이런 거를 좀 홍보를 해서 각 지역에서 좀 힘을 합쳐서 한 번 더 인천 아시안 게임이 어떤 것인 걸 한번 좀 알리고자 네. 작지만 그런 부분도 좀 들어있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전국에서 모이셨을 텐데 주로 어떤 분들이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전국의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회장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예. 부산, 경남, 마산, 전남, 경북, 대구, 전북 다 오셨어요. 예. 저에게. 그리고 이제 시장진흥공단의 이사장님도 오셔서 격려를 해주셨고. 예. 또 이제 우리 인천에서는 각 직능단체장님들이 이제 많이 참석을 하셨고요. 네. 또 시에서는 이제 시장님이 그날도 큰 행사 때문에 못 오셔가지고 부시장님이 대신 오시고 또 의회에서들 오시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무슨 이야기들 많이 하시던가요? 우선은 이제 저희들이 각 인천도 마찬가지지만 각 지역에 저희들이 이제 애로사항 있는 장단점을 우선 뽑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하는 걸 서로 공유를 하고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같이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 회의를 적에 이사님도 아주 늦게까지 좀 청취를 많이 하고 그러고 가셨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이 9월이죠? 네, 9월 10일. 네, 인천 쪽 소상공인 분들 더 바빠지실 것 같고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좀 뭐 활용 계획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좀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우선 저희들도 지금 뭐 이게 사실 우리 인천에 있는 시장이 혼자 뛰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들 인천 시민 모두의 행사이기 때문에 인천 시민 각자가 사실 관심을 갖고 또 홍보에 참여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사실 인천에 손님이 많이 오므로 인해서 인천 소상공인들이 또 한층 더 밝아지고 또 나아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계기가 돼서 구석구석 멀리 있는 분들 어디 한 군데 의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하자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청자 분들께도요, 현재 지금 인천 분위기도 어떤지 좀 궁금하고 한마디 홍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많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분 뭐 큰 메인 뉴스에 나가는 거 보셔서 알겠지만은 인천에 이제 아시안게임이 이제 불과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인천에 오시면 예. 정말 인천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제 대한민국 행사를 이렇게 좀 크게 잘하고 있구나를 아마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예. 또한 저희 소상공인 인천에 오시면 인천에 있는 소상공인 모두가 오시는 분들 환영하고 정말 인천에 대해서 각자가 자랑스럽게 아마 홍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약간 붐업이 안 돼서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더 힘차게 뛰고 또 노력하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줄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인천 소기업 소상공인협회 홍종진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영동교육지원청이 영동전통시장 상인회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영동교육지원청은 미래 고객인 학생들에게 전통시장 체험을 제공하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은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100년 역사를 지닌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 재래시장이 이달 말 새로운 모습으로 개장합니다. 고흥 전통시장 한가운데에는 대형 아케이드 2개와 화장실을 개축하고 이용객 편의를 위한 쉼터와 시장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시설을 대폭 확충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자체 소비자 보호 대책과 택배 서비스를 진행하는 등 쇼핑 편의를 개선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중복이죠. 이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 가게들 한번 좀 방문하셔가지고요. 몸에 좋은 음식 많이 오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이 대상공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은 계속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